안녕하세요. 모트리얼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페라리의 완전히 새로운 모델 296 GTB를 만나보러 왔는데요. 사실 뭐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도 많고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오늘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차의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페라리가 8기통의 레이스카 라인이 있고, 그 위에 12기통의 GT 라인이 있고, 그리고 또 사륜구동이 들어가는 그런 또 GT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붕이 열리는 포르토피노 그쪽 라인도 있고, 라인들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새로운 라인이 또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 페라리의 행보가 이게 이렇게 복잡해지나? 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8기통 라인에 지금 FA 트리뷰터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차가 좀 작아요. 작은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해서 성능은 또 굉장히 강력하고, 근데 차가 작아진 만큼 이 차가 노리는 게 뭐냐면 펀트 드라이브를 더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FA 같은 그쪽 라인들은 레이스에서 극강의 기록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차를 가지고 좀 더 재밌게 즐기는 게 더 목적인 그런 차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페라리의 양산 로드카 중에서 최초로 6기통 엔진이 적용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296 GTB잖아요. 2구는 2900cc. 근데 사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3000cc거든요. 2992cc니까. 근데 어쨌거나 2구를 따고 뒤에 6기통 엔진이고, 그 다음에 그란투리스모 베를리네타, GT의 쿠페, 그런 형태로 이름을 지었는데, 요거는 페라리의 굉장히 전통적인 장면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6기통이라는 게 로드카 중에 최초냐? 사실 페라리가 만든 차 중에 아주 정말 매력적인 246 디노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246 디노가 2400cc의 6기통 엔진을 얹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 차는 페라리가 아니에요. 디노라고 이름이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라리라는 이름을 붙은 로드카 중에서는 최초로 6기통 엔진을 장착했다는 거고, 사실 이 6기통 엔진은 포뮬러 머신으로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페라리 최초로 이제 6기통 3.0 트윈터보 엔진에다가 엔진 출력이 663마력,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가 167마력, 그렇게 더해서 총 830마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죠. 특히나 이게 터보랑 다르게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터보가 가지고 있는 터보렉, 초기에 처음 출발할 때 터보렉 부분을 전기 모터가 커버해 줌으로 인해서 터보렉 없이 정말 강력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로백이 2.9초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F90 같은 경우에 제로백 2.5초죠. 그리고 FA 트리뷰터가 2.9초니까 2.9초보다 조금 더 낮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페라리에서 나름 조금 보수적으로 세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요게 휠 베이스가 2600mm예요. 기존의 8기통 라인들 FA도 그렇고 SF90도 그렇고 휠 베이스가 2650mm였는데 휠 베이스를 50mm를 더 짧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휠 베이스가 짧아지면 핸들링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경쾌해지는 거죠. 그걸 노리고 휠 베이스를 짧게 가져갔는데, 휠 베이스를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엔진이 8기통에서 6기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 6기통 엔진이거든요. 6기통 엔진에 전기 모터가 붙어 있어요. 근데 길이가 굉장히 짧았죠. 8기통에서, 왜냐하면 실린더 2개를 잘라냈으니까. 그래서 길이가 짧아져 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여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8기통보다는 더 짧아졌고, 휠 베이스도 5cm를 더 짧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능은 강력하지만 휠 베이스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핸들링 성능을 극대화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또 특이한 게, 페라리 보시면 위에 빨간색을 안 칠해놨어요. 저거는 어떤 상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온 페라리들은 엔진 위에 다 빨간색으로 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엔진, 굉장히 느낌이 특이하죠.
자, 그리고 디자인은 여러 가지 페라리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많이 가미를 했습니다. 앞부분은 보면 SF90 느낌도 조금 많이 나죠. 그런 느낌이 나는 반면에 옆으로 쭉 오게 되면 특히나 이 부분, 여기 팬더에 이렇게 볼록하게 넘어와 있는 이 부분은 그 페라리의 정말 전설적인 모델 250LM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놨거든요. 와, 이런 느낌들,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보여줄 것도 많은 거죠. 그런 유산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가지고 페라리 자기들만의 유산만 가지고도 이런 멋진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여기 뚫려 있어요. 이런 디자인은 사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이게 보통 스포츠카들이 여기서 유리를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덮게 되면 공기가 유리 라인을 따라서 흘러가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푹 꺼져 있죠. 꺼져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와류가 일어나게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를 뚫고 디자인적으로 잘 다듬어 가지고 와류 없이 공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공기역학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페라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낸 거죠. 진짜 멋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뒷부분부터 보자면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리어 스포일러예요. 지금 요게 지금 스포일러 형상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요거 지금 까만색 요게 숨어있는 스포일러예요. 요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고속에 올라가면 요게 올라오는 거죠. 싹 올라와 가지고 다운포스를 더 만들어주는 이런 스포일러는 저도 처음 봤어요. 야, 이런 거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스포일러들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처음 보는 그런 형태의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에 뭐 이런 느낌들은 뭐 페라리에서 많이 봤던, 정말 멋지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배기구도 여기에 뚫려 있습니다. 이야. 앞모습에서도 공기역학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게, 지금 여기도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 날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부분들이고, 여기도 립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페라리는 에어로다이나믹의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 적용해 가지고 강력한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붕이 엄청 낮아 보인다. 진짜 납작한 그런 느낌이 들죠. 도어는 여기 이렇게 안으로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여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게 사실 국내에 지금 한 대만 전시용으로 갖고 온 차여서 어떤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고 어디까지가 기본인지 뭐 아직 가격이랑 뭐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카본도 엄청나게 많이 적용해 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거의 옵션일 거예요. 지금 시트도 굉장히 과격하죠. 지금 가운데도 파놔 가지고 이 시트는 그야말로 그냥 레이싱 시트 같은데, 이런 카본 시트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아마 다 옵션일 것 같아요. 우와, 이야, 최근에 페라리 특히나 이제 SF90에서 봤던 그런 형태의 이쪽 센터 터널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조금은 SF90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마네티노도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레이스카랑 똑같고, 이쪽에 터치로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의 페라리는 이렇다 이런 거죠. 여기도 보면 터치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에 모니터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계기판도 지금 곡면 디스플레이인데, 이거 곡면 디스플레이죠. 와, 이렇게 큰 곡면 디스플레이가 페라리에 들어가다니. 야, 페라리도 진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JBL은 안 바꿨네. 이 JBL은 어떻게 좀 안 될까? 실수. 와, 여기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적혀 있는데 버튼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눌렀는데 진짜 걸려버리네요. 깜짝이야. 야,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재밌네. 림이 굉장히 가늘어진 느낌이 드네요. 예전 거보다도. 시트 끝내준다. 자,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결국은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탄소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페라리도 그런 부분들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연비가 좋은 차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차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성능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6기통 엔진을 만들면서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운드예요. 페라리의 그 사운드는 사실 사운드 빼면 페라리가 아니죠. 그래서 8기통보다는 6기통의 짧으면서 고회전에서 내는 그 사운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성도 담아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보 엔진인데도 회전수가 최대 8,500rpm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페라리는 어떤 재료들을 주더라도 페라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냥 뭐 이것저것 보면 여기 이제 충전구가 있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당연히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충전을 해 놓으면 전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페라리의 양산 로드 버전 최초로 6기통 엔진을 장착한 296 GTB를 만나봤는데요. 페라리로서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라인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페라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도로에서 어떤 느낌을 발휘해 줄지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